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국어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현대시 김남조의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생명이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다. 그래서 전체 시에서 중요한 키워드로 생각하면서 감상을 합시다. 주제는 이제 생성과 소멸,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겠죠. 이 이중적인 속성을 가진 이 생명, 그렇죠? 살아 있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성과 소멸의 이러한 진실, 그리고 인내로 인해서 생명력을 지키려는 이 의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내용이고요. 성격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많고요. 경구라는 말은 어떤 진리나 삶에 대한 느낌이나 사상을 간결하면서 날카롭게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를 날카롭게 표현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유시고요. 설수상 특징, 즉 표현상 특징으로 가시면은 이 생명의 속성을 이제 자연물로 이제 형상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형상화란 말을 이제 많이 보실 텐데요. 이런 말도 한번 점검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형상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게끔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상적인 관념을 어떻게 한다? 시각적으로 구체화한다. 이것이 바로 이제 형상화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정확한 개념의 용어를 정리를 하세요. 그래서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을 이제 드러내주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제 생명이라는 이 고통을 동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시해주고 삶의 진실 또한 이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 진실, 삶의 진실도 역시 생명이라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생성과 소멸이라는 이 이중적 속성을 가진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고통을 인내하고 또 다른 생성을 준비하는 이 생명의 이중성, 바로 이것을 시인이 잘 그려낸 겁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요, 추상적인 관념을 시각화한다.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로 형상화라는 겁니다. 형상화. 그래서 주제를 제시한다. 그러니까 진실도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진실이라는 이제 추상적 관념이 불에 타고 온다고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성하고 소멸하는 이러한 이중적 속성을 가진 이 생명과 진실이라는 주제를 드러내는데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네 번째 특징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대꾸에 의한 언어 구사, 그죠? 대꾸법, 경구적인 의미를 담은 빠른 호흡, 이러한 표현미가 넘치는 문장을 구사한다는 거, 특징이 다섯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인간 실존의 본질을 규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생명이라는 것은 곧 참다운 인간의 모습이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진정한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겨울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생명체가 탄생하는 이 과정을 잘 그려냅니다. 또 겨울볼이라든가 겨울나무라든가 이런 시어를 통해서 추운 몸으로 생명체가 온다라고 표상을 하고 있고요. 또 화자는 생명을 탄생시킨 존재도 어때요? 추운 몸으로 오고, 또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실도 피 흘리면서 온다. 즉 시련을 겪고 온다.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화자는 겨울을 인내하고 사물들을 지켜보면서 그런 인간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들을 진지하게 지금 성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과 생명의 진실을 추운 몸으로 불에 타고 피 흘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인간의 본질 또한 어떻습니까? 인생의 시련과 고통을 겪으면서 감내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이 완성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을 지닌 이 물상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요. 또 동시에 생명의 원천과 이 어려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삶과 진실을 모른다는 이 시적 화자의 의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사된 언어가 생명력이 있고 튼튼한 논리가 뒷받침돼서 아주 훌륭한 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나무들의 생명을 위해 인내하고 참는 이 모습들이 비유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추위의 날카로움, 또 면도날, 강인한 줄기, 충전부싯돌, 이 잎을 모두 떨어뜨리고 눈바람에 버티고 서 있는 힘찬 겨울나무, 이런 겨울나무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현과 기교가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한번 보시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보세요. 1년에 보시면요, 이제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당위적인 말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제연에 해당하는 거죠.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참된 삶이라고 이제 대응되는 시어의 짝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추운 몸으로 온다. 그러니까 이제 통사적인 반복이 됩니다. 이제 뒤에 보시면. 그래서 겨울부터 생명의 싹이 움트고 있음을 암시하는 거고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생명은 온다라는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언 땅,
바로 벌거벗고 언땅. 언땅이라는 건 뭡니까? 생명이 자라기가 어려운 그 악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꽂혀서 자라나는, 그죠? 자라나는 초록의 겨울보리. 자,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 즉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먼 곳. 그러니까 이제 생명의 속성을 지금 자연물로 지금 형상화한 거고요. 이 초록의 겨울보리가요.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형상화한 거고, 생명의 어머니는 이제 생명의 근원인 거고요. 그래서 실현에서 비롯된 이 참된 삶, 그죠? 이 실현에서 비롯되는 참된 삶으로 역설적인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의 겨울보리도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에서 온다. 그 벌거벗고 언 땅에서 자란다. 이 얘기니까요. 그러니까 실현 속에서도 참된 삶이 온다. 즉 계절을 짐작하는 시어가 나온 거고요. 시각적 이미지가 뛰어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 추운 몸으로 왔다 이겁니다. 추운 몸으로 왔다는 얘기는 이 인식이 점점 확대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초록의 겨울보리를 통해서 생명까지 확대되는 그 인식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속성을 자연물로 잘 그려냈고 시각적으로 형상화했다. 이 부분, 또 역설적인 깨달음, 이러한 부분들을 챙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연에 가시면요. 생명의 진실은 이제 불에 타고, 그렇죠? 피를 흘리며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실, 이 생명의 진실도 부서지고, 상실의 이미지, 소멸의 이미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불에 타면서 온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운 몸과 대응되는 시어가 이제 불이 되는 거고요. 이 시련과 역경,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타면서 온다라고 하면서 어떤 그 현재 진행, 즉 단정적인 어조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관념을 지금 시각화한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진실이라는 관념이 불에 타면서 고통을 견디며 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그러니까 이 피도 역시 추운 몸과 대응되고 불과 대응되는 시어고요.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고 이 진실도 결국은 뭐다?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온다라는 걸 깨달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가 유사한 것은 이제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러한 한자 성어와 연관이 되는 거고요. 삶의 진실도 생명의 속성과는 다르지 않다라고 여기는 화자의 인식이 여기서 잘 드러나는 겁니다. 아셨죠? 예. 3년에 가시면 인생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겨울나무를 통해서 보여줘요. 그래서 이 생명의 원리를 확인합니다. 보실까요? 겨울나무들을 봐라. 명령형을 썼습니다. 명령형. 그래서 중심 소재가 이제 겨울나무가 되겠고요. 계절적인 배경이 나온 거고요. 추위의 면도날. 이 시어는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추위를 면도날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면도날은 우리가 흔히 매일 쓰는 그 용품인데도 불구하고 추위의 면도날이라는 표현은 정말 그 신선한 느낌을 주거든요. 늘 쓰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시인이 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그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쓰던 말을 이렇게 참신하고 강렬하게 또 감동적인 시어로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추위가 그만큼 날카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형상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다듬는다. 그러니까 겨울나무 자기 자신의 몸을 다듬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을 감내하는 자연물의 속성, 그렇죠? 겨울나무의 속성을 보여준 거고요. 의인화를 썼습니다. 그리고 추위라는 이런 추상적인 대상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이 면도날이라는 구체적인 시어, 눈에 드러나죠. 이렇게 선명한 비유로 형상화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그래서 참다운 생명을 얻기 위한 시련, 요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추위의 면도날입니다. 그리고 잎은 떨어져. 자, 그렇죠? 예, 잎이 떨어지겠죠. 가을철에 떨어져 버린 생명체를 상징하는 거고요. 먼 날, 미래의 먼 날에 섭리에 불려가고, 자연의 섭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이 섭리 아닙니까? 이 자연계의 섭리라는 거죠. 그렇죠? 소멸하는 것도. 줄기는 이제 이렇듯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충전. 자, 충전이란 말은요. 새로운 생명을 위해서 저축하고 비축하는 겁니다. 힘을. 저장하는 거죠. 부싯돌. 자, 부싯돌이라는 단어도 불씨를 일으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돌. 그렇죠? 석영으로 만든 돌이지 않습니까? 과거에 라이터에 쓰였던 돌이거든요. 강인한 줄기임을 봐라. 그렇죠? 이러한 강렬한 명령형을 쓰면서 강력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화자에. 그래서 이 화자의 태도가 이제 의지적인 거고요.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겨울나무의 이 줄기, 이 모습을 봐라. 그러니까 잎은 날아갔어도 줄기만큼은 어떻다? 남아서 미래의 생명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멸과 생성이라는
자연물의 이중적 속성이 잘 드러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시험에 잘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고도의 비유와 상징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네 번째로 가십니다. 네 번째 연에 가시면은 사랑을 모르는 이는 삶의 진실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의 어떤 어려움을 예로 들면서 경구적인 진술로 이제 표현합니다. 보세요. 금이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다. 여기서 친구의 의미는 진실된 상대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상한 살에 상처가 입었지 않습니까? 이 고통에 처한 친구의 상처를 헤집고, 그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 그러니까 이제 상처를 입고 있는 그 진실의 상대에게 진정한 상처의 그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은 친구가 아니라고 이제 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정적인 어조를 썼고요. 대꾸법을 썼지 않습니까? 반복, 통사적인 반복도 썼고, 그리고 인생의 고통과 시련에 연민을 가지고 동정을 하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친구다. 그렇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 깊은 한자성어가 좀 떠올랐는데, 이런 거, 동병상련, 그렇죠? 이런 거, 이런 단어들을 한번 떠올리시면 이해하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 나온 거고요. 이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삶의 방향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섬세한 그러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생명은 이제 추운 몸으로 다가온다. 마지막 오연도 1년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1년은 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이지만 오연은 약간 다사롭고 포근하고 푸근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만족과 여유를 보여주면서 이제 끝나는 장면입니다. 비교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과. 자, 생명은 추운 몸으로 온다. 그죠? 예, 1년과 통사적 반복이 된 거고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한 거고, 리듬감을 주기 위한 그런 반복이죠. 또 경구적이면서 또 역설적인 표현으로 다가옵니다. 어떻게 생명이 추운 몸으로 오냐?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실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인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주제의식이 드러난 식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1년과 반복이 된 거예요. 12대문. 12대문은 뭡니까? 1년 12개월이죠. 그러한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구체화한 겁니다. 다 지나온 추위로. 그렇죠? 온갖 시련과 고난, 천신만고의 갖은 고생을 겪고, 그렇죠? 시련과 고통, 고난을 겪고 어떻게 한다? 하얗게 들어눕는, 한박는 눈송이. 눈송이가 들어눕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다가온다는 겁니다. 결국 생명의 탄생, 추운 몸을 의미하는 거고요. 추운 몸을 온다는 얘기입니다. 이 한박는 눈송이도 결국 뭡니까?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을 주면서 1년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드러낸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훌륭한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김남조 시인의 작품은 겨울, 나무,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진실, 생명, 그렇죠? 예, 이런 단어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 중에 이 김남조의 겨울바다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비교해서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김남조의 대표적인 시 겨울바다, 그렇죠? 예, 이런 작품하고 이제 비교해 보시면 훨씬 더 좋은 공부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